오늘 뉴스 3 네.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다 건너 들려온 소식인데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돼서 회견을 이제 곧 한국 시간 8시니까 예. 저희 방송 중에 아마 그렇죠? 속보로 속속 전달이 되면 저희 방송 중에라도 여러분께 과연 이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실시간으로 중계를 좀 해드리죠. 네.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국에 대한 어떤 입국 관련된 조치라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미국의 지인들이 좀 있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통화를 좀 해보니까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입국 제한이 있을 거라는 그런 소문이 사실 꽤 됐어요. 네. 며칠 전부터. 그래서 사실은 미국으로 입국해야 될 일이 있는 분들은 빨리 서두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네. 이제 과연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조치 이런 것들이 나올지 사실 조금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좀 기다려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이 여론 그리고 이제 세간의 이목을 집중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게 내가 보니까 화가 난 것 같아. 네? 모든 관심은 나한테 쏠려야 되는데. 네, 모든 관심이 이 코로나에 쏠리고 거기다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뭐 민주당의 이제 경선이 있다 보니까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세간의 이목 좋든 싫든 간에 이목을 못 받으면 못 견디는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결국 트위터를 날리다가 안 되니까 야 그럼 기자들 모여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오늘 아침에 있을 기자들에 대한 회견은 코로나를 담당해야 될 보건당국이죠. 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관계자들도 함께 할 것이라고 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질병통제예방센터 관계자들이라는 게 25일 날이죠. 현지 시각으로 25일 날 코로나19의 팬데믹 그러니까 세계적 대유행에 근접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낸시 맨소니 국장이 일하는 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처치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그렇게 겁을 줘가지고 주가 폭락시키냐. 네? 경로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의미가 뭘까?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올 수가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다 막아줄게. 우린 청정지역이야. 니네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톤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네. 물론 주식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도 후장이 많이 빠졌거든요. 미국 후장이 많이 빠졌다는 게 오르다가 이제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끝난 다우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끝난 게 또 이런 언급들이 나온 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어요. FDA 관계자 그러니까 미국 식품의약국 이번에는 FDA 피터 막스 생물의약품 평가연구센터 소장이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에 네. FDA의 담당자가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뉴욕주의 나소 카운티라는 데가 있어요. 네. 맨하탄에서 다리 건너면 이제 롱아일랜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퀸스 지나서 롱아일랜드 들어가는데 롱아일랜드의 초입 중간 무렵에 우리 한국 분들도 꽤 많이 사는 데입니다. 나소 카운티에 83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어제 장막판에 들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3명을 모니터링 했는데 6명이 현재까지 검사를 받았는데 그중에 5명은 음성 판명을 받았고 1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그러니까 미국에도 이제 체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다가 이 나소 카운티라는 건 맨하탄에서 차로 30분 내에 있는 데입니다. 굉장히 핵심 지역이군요. 아니, 그렇죠. 네. 그리고 롱아일랜드라는 게 비교적 백인들이 많이 사는 데란 부촌? 말이에요. 부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 주류 사회에 제가 며칠 전서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중국, 한국, 일본에서 유행하는 것들은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좀 거리를 느껴요. 경제적으로 중요하던 말던 간에 이 심정적으로 거리를 느낍니다. 그런데 네. 서유럽에서 유행한다 그런 건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 이제 대서양 연안으로 상륙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다. 근데 어제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에 뉴욕주의 나소 카운티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네. 그리고 FDA에서
팬데믹으로 대유행으로 가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와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 사람들 혹은 한국발 어떤 여행객들에 대한 입경 제한이라든지 네. 이런 조치가 있을지의 여부와 그리고 이제 주가를 살리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선언적인 조치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 이런 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8시 혹은 뭐 지금 일부에서는 8시 반으로 좀 연기됐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정확한 시간은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인데 이 삼성물산이 자사주도 소각하고 또 예. 배당도 좀 늘리는 주주 친화 정책을 좀 씁니까? 이거는 뭐 예상을 했던 바죠. 이제 주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사실 이 삼성물산의 주총이라는 게 삼성그룹 내에서는 삼성 전자와 더불어서 가장 이목을 끌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삼성바이오의 대주주가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어제 발표된 주주 친화 정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배당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자사 배당이 관계사 배당 수익의 한 60% 수준인데 네. 이 경영 개선이 좀 됐기 때문에 이걸 한 70%까지 배당 수준을 좀 높이겠다 이런 이제 발표가 있었고요. 더 주목할 만한 거는 자사주들을 이미 취득한 게 있는데 이게 한 280만 주 정도 되거든요. 돈으로 치면 한 3천억 원 규모인데. 삼성물산의 자사주. 그렇죠. 네. 이걸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불을 싸지르는 건 아니고. 싸지르는. 없애버린다는 거지. 소각. 네네. 이걸 매입 소각이라고 하거든요. 네. 매입 소각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주주 가치는 올라가죠. 어차피 발행 주식이 네. 만약에 만주예요. 그 회사의 발행 총수가 만주예요. 네. 그러면 그중에 100주를 매입 소각해버렸다.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그 회사 주식은 얼마입니까? 9,900주잖아요. 네. 1%의 주주 가치는 올라가죠.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기업 가치는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n분의 1의 그 네. 모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 280만 주라는 게 대충 이제 시가총액 규모 3천억 원 규모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삼성물산 시가총액 20조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21조 잡고 대충 한 1.5% 정도 된다고 네,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5%의 주가 상승 그 분이 생겼다 이렇게 보여진다. 물론 이제 여기에 뭐 악재 호재가 또 들어가고 네. 실적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만은 어쨌든 시가총액의 감소라는 측면에 이 발행 주식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주주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삼성물산의 주주 친화 정책은 예고편입니다. 본편은 삼성전자에서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정확히 3년 전에 그때도 뭐 사회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나올 때였는데 네. 삼성전자에 대한 굉장히 큰 주주 친화 정책, 배당 높이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발표했고 그게 1차라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그 3년짜리 만기가 됐어요. 네. 그럼 이제 2차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플랜을 낼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삼성그룹에 전자와 후자가 있다. 전자는? 삼성전자고 후자는? 나머지고. 아,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 원래 있어요? 아, 그런 유머를 아직도 못 들었어요? 저는 처음 내가 들어봐요. 방송에서 한 서너 번 쓴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쨌든 지금 주주 친화 정책, 주주에 대한 어떤 정책, 배당을 포함한 이 정책을 내기 전에 아마 삼성물산에 대한 걸 먼저 낸 건데 네. 자사주의 매입 소각이라는 게 들어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물론 삼성전자의 작년 실적이 재작년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나빠졌기 때문에 그 네. 강도가 어느 정도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또 뭐 스케줄이 있잖아요 또. 그 삼성그룹에 네. 네,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볼 때 1차 3년 전에 냈던 주주 친화 정책에 비해서 훨씬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삼성물산이나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겠네요. 이런 소식 들으면. 아, 그렇죠. 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 삼성물산 갖고 계신 분들. 네. 얼마나 또 좋은 일들이 생기셨는지. 손을 안 드는 거 보니까 우리 청취자들의 시청자 중에는 삼성 투자하시는 분이 없나 봐. 아, 그럴까요? 있네요. 예. 열혈강호님. 네. 상상님도
김은경님, 뭐 박주승님 등등이 지금 현재 대부분 전자일 거야 저분들. 왜냐하면 우리 전자를 작년부터 굉장히 좋다는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애널리스트들 뭐 이런 것들이. 삼성 전기가 좀 많으신 것 같답니다. 그리고. 삼성 전기도 나쁘지 않을걸요? 네. 만주 있으시다는 분. 오우. 만주 얼마예요? 끝나고 계산해보자. 네. 삼성전자 450주. 자, 그리고요. 오늘 뉴스 세 번째 뉴스는 지금 공매도 대기 자금이 2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결국 우리 하락장에 지금 베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공매도는 뭐예요? 주식을 빌려서 나는 없어요. 근데 나는 이제 이 주식 진짜 빠질 것 같아. 그럼 정프로 주식 있어? 있다. 지금 팔 거야? 아유, 난 원래 장기 투자네요. 더블에서 난 10년 갖고 있어. 나 더블에서 안 좋아 보여. 나 빌려. 팔어. 그럼 파는 걸 공매도고 내가 빌리는 행위는 뭐라 그냥 대차를 대차. 이 대차를 해놓은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차 잔액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대차 잔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25일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무려 59조 수준에 도달했다 이런 건데요. 빌린 주식이 엄청나게 많고 결국 이게는 공매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공매도거나 공매도 이제 예비 물량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58조 2천억 수준까지 해서 연중 최고 기록.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연중 최고 기록을 넘어갔고 가장 최근 들어서 많았던 게 2018년도 5월 무렵이었거든요. 2018년도 5월에 61조까지 늘었는데 그때 주식 좋을 때 아닙니까? 아닌가요? 좋았었죠. 좋았는데 기억 안 나세요? 2018년도 그 여름 지나면서 폭락 한번 했었잖아요. 우리 방송했었는데 2018년도 10월 달에 왜 기관님 10월? 그래. 10월에 맞아요. 폭락했었지. 그때 이제 긴급 방송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대차 잔고가 는다는 거는 바로 빠지지는 않지만 기간을 두고 빠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수급상의 여건이 마련된다 이런 건데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이 외국인의 매도세와 더불어서 이 대차 잔고는 대체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에 의해서 늘어납니다. 개인들은 빌리기가 좀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코스피에서만 24일 날이죠. 24일 날 7,800억 팔았고 25일 날 7,600억을 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태평양 언덕 미국 자기네 동네에서 또 주가가 저렇게 빠져버리니까 원화도 약세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러다가 1%대도 힘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본토 주식의 어떤 하락세가 계속된다면 그 전체적인 주식 투자 자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신흥국에서도 발을 빼야 되는 어떤 수급상의 그런 도미노 현상에 한국도 딱 걸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또 중국에서 이제 매도를 치고 싶은데 중국은 공매도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한국에 비해서 자금의 유출입이 그렇게 원활치 않다 보니까 이 프록시 마켓이라고 그런 얘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먼저 판다. 거기다가 공매도까지 있을 수 있는 여건이 일단 수급상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건데 물론 장이 급반전하면 이제 대차적으로 급속히 줍니다. 그리고 공매도 한 세력들도 장이 올라가면 스퀴즈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차 잔고가 는다고 해서 이 장을 100% 빠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어쨌든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매도세와 함께 이 공매도 대차 잔액이 늘어났다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여건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팔았죠? 많이 팔았죠. 지난 3일 동안 엄청 팔은 것 같은데. 근데 비교적 잘 버티고 있죠. 개인들은 사고 있고. 어제도 우리 코스닥이 0.3% 정도 빠졌는데 사실 체감상으로는 플러스예요. 거래소 많이 빠진 거 생각하고 전일에 미국 시장 3% 빠진 걸 보면 이 코스닥 0.3% 그리고 장중에 거의 보합 수준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의외로 선방을 어제 그제 하고 있다. 코스피하고 상당히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도 외국인 매도세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매도세가 큰 물량들인 삼성전자 이런 거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수를 코스피 쪽에서 끌어내리는 거죠. 이겨내겠습니다.